신사숙녀 여러분, 기장입니다. 914편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전벨트를 매고 금연 표시 등을 봐주세요. 5분 후에 이륙하겠습니다. 순항 고도에 도달한 후 다과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비행 시간은 37년 걸릴 겁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만약 여러분이 다른 도시로 휴가를 갔다가 갑자기 다 같이 다른 나라로 와버린 걸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좀 더 모험적인 타입이라면 그런 계획의 변화를 심지어 즐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혼란스러울 거예요. 어쨌든 거의 반세기 동안을 날았다는 말을 듣는다면 아무리 무모한 모험가라도 동공이 흔들리는 걸 숨길 순 없겠죠. 1955년 7월 2일 팬아메리카 항공 914편은 뉴욕에서 플로리다의 마이애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날씨는 화창했고 비행기에 탑승한 57명의 승객들은 플로리다의 따뜻한 해변과 야자수를 보길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아무런 문제 없이 이륙했지만 목적지 공항에 이미 착륙했어야 할 3시간 뒤에 비행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마이애미에 있는 관제탑의 레이더에는 접근 중인 어떠한 항공기도 보이지 않았고 조난 신호도 수신되지 않았습니다. 항공교통관제사가 뉴욕타워에 연락했을 때 그들은 당혹스러운 응답을 받았죠. 공중에서 914편이 레이더에서 그냥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비행기가 사라졌다는 걸 뒷받침했습니다. 레이더에서 사라진 것을 제외하고도 항공교통관제사는 무전으로 조종사와 연락할 수 없었죠. DC-4는 비행기 자체도 탑승한 사람들의 자취도 남기지 않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수사는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의 비행 경로는 대서양의 일부 지역을 통했고 비행기가 사라진 것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비행 도중에 어딘가에 추락했다는 것밖에 없어 보였죠. 구조팀이 배치되었고 해안 경비대는 바다를 조사했지만 여전히 행운은 없었습니다. 사라진 비행기의 파편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수사관들은 실망스럽게 어깨를 으쓱할 수밖에 없었죠. 승객과 승무원을 합해 총 61명이 거대한 비행기계와 함께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진 겁니다. 결국 실제로는 사건이 결코 해결된 건 아니지만 비행기가 추락해 탑승한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공식 성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픔에 잠긴 친척들의 수많은 그리고 공감이 되는 의문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914편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37년 후까지는요. 장면의 전환. 이제 1992년 9월 9일입니다. 여기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고요. 카라카스 공항의 항공교통관제사 후안 데라 코르테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그는 출근해서 커피를 끓이고 비행기들이 내려다보이는 자리에 앉았죠. 그는 진행 중인 비행기에 대해 약간의 소소한 코멘트들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레이더에 불쑥 새로운 점이 생겨난 거죠. 마치 없던 비행기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았습니다. 아니 마치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숨어있다가 이제 나타나기로 결심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느 쪽이든 민간 비행장 근처에서 그런 걸 보는 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라 코르테는 처음에는 오류라고 생각하면서 판도값을 여러 번 확인했어요. 하지만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판도값은 정확했고 곧 그와 그의 동료들은 본인들의 눈으로 직접 그것을 볼 수 있었어요. 10분도 안 돼서 그 장본인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관제탑에서 보았을 때는 일반 비행기인 줄 알았는데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들은 그것이 사실 굉장히 오래된 것이라는 걸 알게 됐죠. DC-4 맥도날드 더글라스 여객기는 여전히 현대식 터빈 대신 프로펠러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비행기가 아직도 이용되고 있긴 했지만 쓸모가 없어져 대부분 현대적인 것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혼란은 미스터리한 비행기의 조종사가 관제탑에 연락해 영어로 "여기가 어디죠?" 라고 물으면서 시작되었어요. 당시 담당자였던 후안 데라 코르테는 그들이 카라카스 공항에 접근하고 있다고 대답하며 어디로 향하는 중인지 물었죠. 상대편에 잠시 침묵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조종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에서 플로리다 마이애미로 향하는 해남 914편이며 승무원 4명과 57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항공관제탑은 완전히 놀랐습니다. 해남 항공기가 목적지에서 1770km나 떨어진 곳에서 뭐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죠? 데라 코르테는 재빨리 조종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더했고 그 대답을 듣고서 더욱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조종사는 그 항공기가 1955년 7월 2일 오전 9시 55분 마이애미 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관제탑의 침묵 속으로 빠져들 차례였습니다. 다른 것을 묻기 전에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관제탑은 비행기 착륙을 위해 활주로를 열어주었습니다. 데라코르테는 조종사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이 미쳐가는 건가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상관없었습니다. 미스터리한 비행기에 사람들이 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일단은 그들이 안전하게 착륙하는지 확인해야 했고, 질문은 착륙을 마치고 나면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상부대는 비행기와 승객들을 돕기 위해 즉시 출동했고 비행기는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조금 긴장이 풀리자 후원은 신경 쓰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하기로 했죠. 오늘이 1992년 5월 21일인 건 아나요? 그 후에 이어진 또 한 번의 침묵은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이 큰 실수라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지상 근무자들이 비행기에 다가가자 무전기를 통해 조종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 말을 들은 데라코르테는 안전요원들에게 비행기로 가서 승객과 승무원을 호위하려고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행기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을 때 조종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후원은 비행기 기장의 당황스러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저리 가요. 우리는 지금 떠날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는 시동을 걸었고 이륙 허가를 기다리지도 않고 비행기를 활주로로 몰았습니다. 후원은 무전으로 그를 멈추게 하려고 했지만 조종사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활주로로 비행기를 몰고 가서 속도를 높이고 이륙해버렸습니다. 얼마 동안 비행기는 공중에서 볼 수 있었고 곧 레이더의 점으로만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다시 사라졌죠. 후안 데라코르테와 그의 항공 관제탑 동료들이 겪은 충격을 묘사할 수 있는 단어는 없을 겁니다. 방금 눈앞에 오래된 비행기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그 조종사가 우리는 마이애미로 향하고 있다고 말하더니 이쪽에서 뭔가를 하기도 전에 다시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마치 집단 환각이었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죠. 이 비행기의 흔적은 다시 발견되지 않았고 오늘날까지 아무도 그날 아침 카라카스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냄새 좀 맡아보세요.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죠? 아무래도 이 사건의 신빙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는 건 말해야겠어요. 1985년에 위클리 월드 뉴스라는 신문사가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다루었는데요. 네, 맞아요. 방금 1985년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버전이 등장하기 7년 전이죠. 그 후 똑같은 신문사에서 이 이야기를 2번 되풀이하게 되는데요. 세부사항이 달랐고 1992년을 미래에 출현하는 시간여행 비행기의 날로 설정했죠. 카라카스 항공교통관제사인 후안 데라코르테의 사진 또한 1985년의 원본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대체로 거짓이라는 발표가 났고 일종의 도식회담이 되었죠. 하지만 전설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들이 그 나름의 방법으로 그것을 다시 말해주죠. 심지어 비행기 승객들이 결국 집으로 돌아갔다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37년 전의 그날보다 아무도 늙어 보이지 않았고 반면 그들이 알던 모든 사람들은 인간적인 속도로 늙어갔다고 하죠. 그들은 의사가 조종사, 승무원, 그리고 탑승객을 검사해봤지만 특이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건강했다죠. 하지만 이 부분에서 신뢰할 만한 건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의 비행에서 돌아온 61명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간식거리가 다 떨어졌을 텐데요. 인터넷에 계속해서 떠서 초자연적 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한 가지는 악명 높은 비행기가 이륙했을 때 카라카스 공항 활주로에 우연히 남긴 작은 포켓 달력입니다. 이것은 1955년의 물건이고 그 이상한 만남의 유일한 유물로 남아있다고 전해지고 있죠. 아직도 달력이 진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달력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뭐 누가 알겠어요. 아마도 이건 단지 과장된 이야기고 정말 도시괴담일 수도 있죠. 아니면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거대한 음모일 수도 있고요. 아마 우린 절대 알 수 없을 거예요. 찡긋찡긋.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914편이 정말로 37년 동안 시간을 잃어버린 걸까요? 아님 단지 거짓말에 불과한 걸까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잠깐! 아직 날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고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돼요. 밝은 년과 함께하세요.